질문 받겠습니다. 저는 다음 페이지 351. 351번이라고 들었습니다. 강훈이는요? 351번으로 가겠습니다. 모의고사 기출문제고요. 난이도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30번 문제야, 모의고사에. 세개의 실수 A, B, C에 대해서 fx의 값은 A보다 작을 때는 그래프가 이렇게 0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0보다 작을 때 그림이 Y축 왼쪽에 있는 그림이 절대값인데 마이너스를 달고 있네요. A의 값이 누군지를 모르겠는데 A의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죠. 네, 안 나와 있으니까 A라고 하는 새의 범위를 쪼갤까? 경계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인가요? 마이너스 2분의 A라는 녀석의 값이 0보다 왼쪽에 있으면, 즉 A라는 녀석의 값이 양수값이면 그림이 이렇게 꺾어지나요? 네. 그 다음은 포물선입니다. 0보다 컸을 때는 포물선인데 접올린 녀석의 값은 실수 전체 집합의 연속이라고요. X축을 기준으로 접올렸을 때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입니다. 그러면 그림이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대충 이렇게 나오려나? 아이고야, 좀 더 내려야 될 것 같다. 여러 개의 그림을 상상해서 풀란 얘기거든. 마이너스 2분의 1 값을 대입했을 때 빵 나오죠. 그쵸? 이제 오른쪽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포물선 아래로 블록인가요? 네. 접 올렸을 때 연속이라고요? 네. 그럼 이 값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이면 이 값은 플러스 3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포물선이라고요? 근데 y는 t라고 하는 녀석과 만나 생기는 교점의 개수가 fx랑 만나 생기는 건 gt, 절대값과 만난 건 ht입니다. 그런데 그림을 fx랑 만나 생기는 교점의 개수가 1개, 2개, 3개 아니면 4개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t라는 녀석의 값 이렇게 그리면 현재 y축 A축에서 1개, 1개, 2개, 2개, 1개, 빵개인가요? 근데 교점의 개수의 값은 빵개일 때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2차 함수의 그림을 잘 그렸으면 좋겠는데 2차 함수 어떻게 그리면 되려나? 4개인 경우까지도 생겨야 돼? 3개인 경우도 있어야 되고? 밑으로 어디까지 내려갈지는 모르겠다. 밑으로 언제까지 내려갔으면 좋겠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두 점은 먼저. 일단은 이런 식으로 나간다고 한다면 교점의 개수 4개일 때 있죠. 그리고 원점에서 3개. 네, 3개일 때도 있고요. 2개일 때도 있고요. 1개일 때도 있나요? 네. 그냥 4개일 때가 있어야 되니까 꼭지점의 y좌표의 값은 x축보다 밑에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접올린 그림을 생각해 보면은 얘가 지금 어디까지 내려올지는 아직 모르겠거든? 근데 이 그림을 접올리게 되면은, 어서오세요. 이 그림을 접올리게 되면은 그림이 이렇게 나오나? 내 말 좀 이해되시나요? 네. 혹시 어떤 분이 지금 위에 있는 녀석의 값은 fx의 그림입니다. 밑에 거는 원래 접올린 그림입니다. 근데 접올렸을 때 교점의 개수가 ht라고 얘기했고요. 상함수 t랑 만나 생긴 교점이 ht인데 2보다 작을 때와 2보다 컸을 때는 교점의 개수가 다른 모양이야. 같은 값이면 곱해가지고 12가 나올 수가 없잖아. 다른 값으로서 교점의 개수가 뭐 3 곱하기 4든지 2 곱하기 6이든지 뭐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교점의 수 12개 있는 건 불가능하죠. 1 곱하기 10의 값은 될 수 없을 것 같고요. 교점이 진짜 많아봤자 6개가 제일 많은 거죠. 그래서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3 곱하기 4의 형태가 나오거나 또는
2 곱하기 6의 형태가 나와야 되겠네? 네. 그런데 요건 지금 오타인 것 같아요. x가 지금 2-x가 2 플러스로 돼 있죠? t의 값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x에 대해서 써놨으니까 이거 오타입니다. 이건 t라고 하는 녀석인데 이 출판사가 지금 오타 친 것 같습니다. t의 값이 2보다 살짝 컸을 때와 t의 값이 2보다 작을 때, 상수함수의 값이 2보다 컸을 때와 작을 때는 교점의 수가 다른 모양이야. 그럼 여기가 2이려나? 위에서 교점은 몇 개야? 여기가 2라면 상수함수 t의 값이 위에 있으면 교점 몇 개예요? 2개. 밑에 있으면 몇 개죠? 그런데 여기가 2라면 위에서는 몇 개죠? 5. 뭐야? 위에서는 4개, 밑에서는 6개야? 그럼 그림이 이렇게 나오면 안 되겠네? 그럼 그림이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다는 얘기인가? 요 밑에 있는 그림이 아까 전에 요 부분을 결정하지 못했었는데 밑에 있는 녀석의 값이 더 밑으로 내려간다는 얘기 같은데? 여기 끝까지 내려가는 것 같은데? 이렇게? 그래서 저볼 녀석의 값이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갔다고 한다면 그랬다면은 2보다 컸을 때는 교점 개수가 몇 개예요? 2개. t의 값 2보다 컸을 때 교점의 개수는 2개고요. 2보다 컸을 때 교점의 개수는 2개고요. 2보다 작을 때 교점의 개수는 몇 개죠? 이래야지 정확히 2 곱하기 6이어서 12개가 나올 수 있겠네. 모든 걸 만족하는 녀석의 값은 현재 이 그림인 것 같습니다. 그때 마이너스 1을 대입한 함수값이랑 플러스 6을 갖다 대입한 함수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요 점이 포인트네. 나라고 한 조건 때문에 이 점의 y좌표 2인 거 알거든? 그럼 접을기 전에는 이 점 좌표는 마이너스 2가 될 테고 얘는 2가 되겠네요. 그럼 빵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2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빵 대입에서 마이너스 2가 나오려면 a의 값은 누구라고요? a의 값은 2라고요? 네. a가 2가 돼야지 빵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2가 나오네요. 그 다음 c의 값은 누구란 얘기예요? 포물선의 y절편의 값이 2이기 때문에 c의 값은 2란 얘기인가요? 이제 b의 값만 결정했으면 좋겠는데 b의 값은 뭐 지수로 결정하지? b의 값은 치역의 개수가 1, 2, 3, 4인지 검토를 해보자. 치역의 개수의 값은 이때는 교점 개수 몇 개죠? 하나. 이때는 교점이 몇 개죠? 3개. 아니야, 접할 때야. 마이너스 1일 때는 3개. 2개 같은 데에 비어있으니까. 비어. 그 다음 이때는 4개. 이때가 3개인가요? 네. 이때는 2개. 이때도 2개. 이때는 1개죠? 교점의 개수는 무조건 1개 아니면 2개 아니면 3개 아니면 4개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꼭지점의 좌표의 값이 y좌표 마이너스 2라는 얘기예요? 근데 꼭지점 좌표가 마이너스 2라는 걸 통해서 b의 값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포물선 구하고 있습니다. 이 포물선이 y의 값은 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인가요? 네. 근데 대칭축이 누구죠? 마이너스 2. 대칭축이 마이너스 2분의 b니까 마이너스 2분의 b를 대입했을 때 그 결과가 꼭지점 y좌표 마이너스 2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b값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입했습니다. 첫 번째 건 4분의 b제곱 마이너스 2분의 b제곱 이게 마이너스 2였으면 좋겠습니다. b제곱은 16입니다. b가 0. 근데 b의 대칭축의 값이 좀 오른쪽에 있어야 되겠죠? 그럼 b의 값 음수해야 되나요? 네네. 마이너스 1. b는 마이너스 한가요? 이제 함수한테 마이너스 2 대입하라고 합니다. 마이너스 2의 값은 여기다 대입하죠? a의 값은 2였습니다.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누구죠? 네, 어서오세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1이라고요? 6은 이 포물선한테 대입할 거죠? 포물선의 값이 b의 값이 마이너스 4니까 6을 갖다 대입하면 뭐지? 14인가? 36 빼기 24니까 12, 12에다 2 더했으니까 14인가요? 두 개 더해준 녀석의 값이 12예요? 지금 선생님이 지금 첫 번째 이거 가정했었거든? 대칭축이, 꺾어지는 점의 좌표가 음수인 거 가정했는데 꺾어지는 점의 좌표의 값이 0보다 더 같을 때는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건 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문제 풀면서 조금씩 다듬어가면서 문제 풀어야 되는데 어려운 문제입니다. 뭐 이거 30번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할 게 몇 번이죠?
저 이제 그만. 다른 분들은 고난도 정해있으면 지금 얘기해 주세요. 370번이요. (370번) 문제는 닫힌 구간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범위에서 연속인 녀석의 값이 있습니다. 마이너스 1 대입한 거랑 플러스 1 대입한 게 부호가 반대고요. 마이너스 1 대입한 거랑 3 대입한 건 부호는 양수라고 합니다. 그때 문제 요구한 거는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사이에서 몇 개의 근을 가지나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1 대입한 거, 플러스 1 대입한 거, 3 대입한 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일단 마이너스 1 대입한 게 양수라고 한다면 플러스 1 대입한 녀석의 값 음수인가요? 네, 3양수. 그 다음에 3 대입한 건 양수값이에요? 그렇다면은 연속인 그림을 그리면은 아무리 단순한 그림을 그려도 최소한 교점의 개수 몇 개인 거죠? 둘. 네. 설령 음수고 양수고 음수여도 교점은 최소한 2개 이상 무조건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프로젝트 몇 번이죠? 390부터 390번 전에 있으면 지금 얘기해 주세요. 창빈아 안경 없어도 칠판 보여? 네. 자, 390번 전에는 질문이 없다고요? 390번으로 가겠습니다. 최고 참계수가 1인 3차 함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F가 아니라 G가? 네. 근데 다음에서 F한테 1D 방법이 궁금한데 3차 함수를 모르고 있습니다. 최고 참계수밖에 모릅니다. 저 앞에 있는 3차식과 누군가를 곱해서 2차식이 나온다고요? 그럼 우리가 지금 뭘 할 수 있죠? 이 녀석의 값은 누구란 얘기야? 차수가 낮아진 걸 보니까 이 녀석은 분수함수란 얘기인가요? 분수함수가 없거든? 집합을 쓰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당연히 연속일 수 있죠? 분모가 빵만 아니면 연속일 수 있죠? 자, fx는 3차식한테 분수식을 곱해가지고 약분해가지고 2차식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수함수한테 마이너스 1 대입해서 4분의 1을 나왔으면 좋겠고요. 모든 실수의 집합에서 연속이기 때문에 이 녀석에 대한 정보는 분모의 값은 어떤 숫자를 대입해도 절대로 빵이 안 나온다는 보장이 있어야 되겠네요. 근데 f한테 빵 대입한 녀석의 값은 8부터 14에 속하는 자연수라고 함수값이 그래봤자 닫힌 구간에 속하는 자연수가 뭐밖에 없어. 8, 90. 그럼 빵 대입한 건 8, 9, 10 중에 하나라는 얘기네. 여기까지 정보를 캐치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fx하고 gx의 값에 대해서 지금 분석해야 되는데 gx가 누구야? fx로 나눠준 거야? 네. 그럼 gx라는 녀석의 값은 여기다 따로 써야 되겠다.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정보는 gx라는 녀석의 값은 fx라는 녀석의 값이 빵이 아니었을 때는 나누기 할 수 있고 그때 식은 이게 지금 gx 값이라고요? 이때는 분수함수입니다. 하지만 fx 값이 0이었을 때는 어떻게 하죠? fx가 0 나오는 x 값에 대해서는 그 x 값이 누군지 모르죠? 네. 누군지 모르는데 그 녀석에 대해서는 함수값으로 구해야 되겠네 그냥. 예를 들어서 뭐 2대2반 녀석이 빵이고 3대2반 게 빵이면 G2, G3이라고 써야 될 것 같아. 왜냐면은 여기다 2대2에서 빵이면은 이게 빵이면 근데 이미 알고 있구나. 마이너스라고 마이너스 그러니까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를 대입해서 빵일 것 같은데? 근데 마이너스 대입했을 때 G 마이너스 2가요. 그러네. 일단 현재는 추정 X의 값이 정확히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왼쪽에 있는 녀석의 값이 이렇게 될 것 같아. 마이너스 1을 갖다 대입하게 되면 F 마이너스 1이요? 오른쪽에 0이야? 네. 근데 F-1이 0인 건지 G-1이 0인 건지 모르겠구나. 아니요.
그거 알아? 나와 있는데 만약에 g 마이너스 1 값이 0이면 어떻게 되는데? 4분의 1이라고 써져 분모의 값이 아, 이건 써있구나. 매주 써져 있어. 써있으니까 그러면은 g 마이너스 1의 값은 x가 마이너스 1이었을 때 빵이 아닌 게 확실하다고? 그러면은 누구를 없애야 되는 거지? 마이너스를 대입했을 때 요 값이 지금 이 값이 4분의 1이니까 얘가 빵이라고요? 그럼 내가 알고 있는 거는 f 마이너스 1 값이 빵인 게 확실한 거죠. 네. 그럼 마이너스 1을 갖다 대입했을 때는 빵 곱하기 4분의 1 값이 빵인 거밖에 안 되군요. 근데 g 마이너스 1은 알고 있다고?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g 마이너스 1의 값은 fx는 빵이고 g 마이너스 1의 값은 그 값이 4분의 1이라고요? 근데 마이너스 2였을 때를 모릅니다. 마이너스 2였을 때는 f한테 마이너스 2 대입한 거랑 g한테 마이너스 2 대입한 녀석의 값이 곱해서 빵인가요? 네. 근데 얘가 빵인지 얘가 빵인지 모르는 거죠. 설령 f한테 마이너스 대입한 게 빵이라고 한다면 f한테 마이너스 대입한 게 빵이라고 한다면 g 마이너스 2값은 모르죠. g 마이너스 2가 빵이라고 한다면 f 마이너스 2가 누군지 모르는구나. 그럼 마이너스 2의 값은 여기다 대입할지 여기다 대입할지 그건 판단할 수가 없는 거네요. 하지만 지금 우리는 g 마이너스 2란 값을 모르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g 마이너스 2 값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냐? 다친 건 8부터 10까지 0대 2 반영 세값이 8, 9, 10 중에 하나라고 자연수 중에 하나라고 더럽게 어렵네. fx는 3차함수 gx의 값은 f한테 1, 2번 고 구하세요. G02 수가 나. 그러네. f빵의 값이 지금 8, 9, 10 중에 하나라고 하니까 f형, g형의 값도 계산해볼까? 함수 가에다가 빵을 갖다 대입하게 되면 f빵 곱하기 g빵의 값은 2인가요? 네. 그럼 g빵의 값은 셋 중에 하나야? 8분의 2가 되든지 9분의 2가 되든지 10분의 2가 되든지 이 중에 하나라고? 이것만 가지고는 gx의 값을 구할 뭔가가 없는데 gx의 형태가 어떻게 될지를 예상해야 되겠구나. GX가 3, 1, X 플러스 몇 분의 1에서 그러면은 분모가 빵 돼버리잖아. 네, 예를 들어서 fx라는 녀석의 값이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1, x 플러스 2, x 플러스 3이고 gx라는 녀석의 값이 x 플러스 3분의 1이라고 한다면 뭐가 모순이죠? gx의 값이 연소함수인가요? 분모가 빵이 아닌가요? 마이너스 3. 네, 마이너스 3일 때 분모의 값이 빵 돼버리니까 불연속의 함수가 되는 거지?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식의 형태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지? fx라는 녀석의 값이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2, x 플러스 1, 뭐라고 할까?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gx라는 녀석의 값은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분의 x 플러스 2의 형태를 가지면 어떨까? 그리고 얘는 항상 0보다 0이 안 나온다고 한다면 그럼 부모의 값은 절대 0이 안 나올 거지. 2차 함수 0이 안 나올 수 있죠. 내 말쯤이 된 거 맞나요? 이런 형태가 되어야지만 될 것 같아요. 1차식분의 상수항으로 gx가 구성되면은 연속인데 모순이니까 2차식분의 1차식으로 구성돼가지고 두 개 곱한 녀석의 값이 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2가 될 걸로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되신 거 맞으세요? 이제 몇 가지 사실들을 이용해서 풀렸으면 좋겠는데 일단 마이너스를 갖다 대입한 녀석의 값이
4분의 1이라고? 또 알고 있는 건 G0의 값이 이 값들 중에 하나라고? 또 분모의 값은 절대로 빵이 안 나온다고? 근데 문제에서 fx는 최고 챙겨서 누구라 그랬지? x가 fx의 값은 최고 챙겨서 1이라고 했나? 그러면 우리는 미수의 값을 잡을 이유가 없네, a를? 그럼 이제 거의 다 구한 것 같은데? 먼저 g한테 마이너스를 대입했습니다. 마이너스를 대입했더니 1-b 플러스 c분의 1인가요? 이 값이 지금 4분의 1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빵 대입했습니다. g빵의 값은 c분의 2인가요? 그럼 c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될 수 있는 값이 8 또는 9 또는 10 중에 하나라고요? 그런데 분모의 값인 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값은 빵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면서요. 뭘 만족해야 되죠? 판별식이 0보다 작아요. 판별식 계산하고 있습니다. b제곱 마이너스 4c의 값이 0보다 작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c하고 b 사이의 관계식을 하나 알고 있죠? 1-b 플러스 c의 값이 4니까 c-b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3인가요? 우리는 c의 값을 알고 있으니까 b 대신에 대입해 볼까요? b 대신에 c-3의 값을 대입했습니다. 그럼 c-3의 제곱 마이너스 4c? 얘 0보다 작아야 돼요? 8 대입했습니다. 0보다 작나요? 9 대입했습니다. 0인가요? 네. 10 대입했습니다. 양수인가요? 네. 그럼 0 나와도 안 되고 양수가 나와도 안 되니까 c의 값은 8이 확실한가요? 네. 그럼 c의 값은 8인 거 구했습니다. 이제 c한테 8 대입했더니 b의 값은 이제 우리는 fx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함수 fx가 누구라고요? x 플러스 1 곱하기 x죠. x 플러스 8. 여기다 1만 대입하고 있었나? 네. 2 곱하기 14인가요? 28이 답인가요? 이해되신 거 맞으세요? 이 문제의 포인트는 이게 포인트야. 절대로 1차식분의 상수항이라고 하면은 연속이 아니기 때문에 2차식분의 1차식으로서 예상하고 문제를 푸세요. 요걸 발견하시면 문제는 풀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할 게 몇 번인가요? 191인데요. 밑에 391번이라고 하셨습니다. 391번은 2차 이상의 다항식 gx에 대해서 fx라는 함수는 1이 아니었을 때하고 1이었을 때로 함수값으로 지금 구분하고 있거든? 함수하고 함수값으로 구분했고요. fx 값은 지금 1에서 연속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수 fx 값 1에서 연속이 되려면 극한값이랑 함수값만 똑같으면 돼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내가 바라고 있는 건 1대 2번 함수값과 1에서의 극한값만 똑같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의 값은 매번 푸는 문제잖아. 1대 2번 함수값은 8인가요? 극한값 조사하고 있습니다. x의 값 1로 갔을 때 x-1분의 분자의 값이 gx-x의 제곱입니다. gx에 대한 정보는 2차 이상의 다항식이라는 정보 외에는 정보가 없습니다. 분모한테 1 대입했더니 분모의 값은 빵입니다. 분자한테 1 대입했더니 분자의 값도 빵입니다. 그래서 수렴할 수 있으니까 g의 값이 누구라고요? 그 다음은 g의 값 1인 걸 알고 있으니까 이 극한값을 앞에서 극한 문제 풀었던 것처럼 만들어내면 되겠다. x-1분의 gx 빼기 x-1분의 x제곱 앞에는 뭘 집어넣죠? 근데 미분계수를 미분계수 마침 배웠네 우리 지금. g1이라고 집어넣고 빼기 1이라고 집어넣으면 1의 값은 지워지나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은? 근데 앞에 있는 값이 누구라고요? 앞에 게 미분계수 g 프라임 1이라고요? 뒤에 거는 약분했더니 x 플러스 1만 남죠? 약분하면 이렇게 남기 때문에 1대 2번 값이 마이너스인가요? 그래서 지금 알고 있는 사실은 g 프라임 1의 값은
10인 거 알고 있다고요? 그럼 이 정보는 두 가지를 캐치해냈습니다. 근데 문제는 gx의 값을 완전 제곱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고 하던데? 그럼 뭐 엄청 쉬운 거 아닌가 이제? 함수 gx의 값은 완전 제곱식으로 나누기 했더니 몫의 값이 있을 거고요. 나머지는 몇 차식이죠? 1차씩. 2차식으로 나누기 있으니까 나머지는 1차식? 미분하겠습니다. 완전 제곱식으로 나누기 한 게 있으면은 미분해서 숫자를 대입할 거거든. 대충 몇이 미분하고요. 아하. 그래서 여기 저랑 세연이하고 성준이가 없어. 우리 미분 다 배웠어. 그냥 미분으로 할래요. A 쌤 지금 곱미분하고 있고요. 둘 다 모두 1 대입하겠습니다. 1 대입하게 되면 위에 거는 A 플러스 B인가요? A 두 번째 건 미분하는 건 1 대입했더니 B의 값이 누구라고요? 마이너스. 네. 이거는 지금 미분까지 섞어서 문제를 풀어야지 수월하게 풀리는 것 같습니다. 문제를 잘못 집어넣은 것 같아요. 수능을 풀수 있는 게 이 책은 끝에까지 다 돌고 나서 다시 복습할 때 쓰는 책이거든. 그래서 지금 여러 챕터가 섞여져 있어도 괜찮습니다. 뒤에 걸로 풀어도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수능을 풀려.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할 게 몇 번인가요? 뒤에 두 문제. 근데 이거 말고 다른 방법 고등학교 1학년 과정으로도 풀 수 있습니다. 미분하지 않고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좀더 들게. 네. 아니, 성준이하고 세연이가 녹화된 거 다시 볼 때도 이해할 수 있게끔 다시 풀겠습니다. 네. 자, 주어진 식은 1 대입했더니 B라고 하는 세의 값이 B가 누구야? 마이너스 A 플러스 1인가요? 네. 그거 대입하려고요. 대입했더니 gx라는 세의 값은 x-1 제곱 qx 플러스 a 곱하기 x-1 플러스 1인가요? 네. 그런데 미분을 안 배웠으니까 대입해야죠. 뭐. 대입하겠습니다. 자, G'을 몰랐을 때는 직접 대입하겠습니다. 대입하게 되면 리미트 x의 값이 1로 갔을 때 앞에 거는 gx 값을 대입한 다음에 g1, 1을 빼라고요? 그럼 x-1분의 x-1의 제곱 qx 플러스 a 곱하기 x-1이고 1의 값은 지워지나요? 네. 그 뒤에 있는 녀석의 값은 어차피 이렇게 되겠죠? 네, 어서오세요. 근데 x-를 약분하고 나서 남은 녀석이 요건가요? 마이너스 그럼 1 대입하면 누구예요? A랑 여기다 1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그 값이 8이라고요? 그래서 A의 값은 10인 걸 구할 수 있습니다. 도함수의 값을 몰라도 풀 수 있습니다. 그럼 B의 값 마이너스 9인 거죠?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할 게 몇 번인가요? 뒤에 두 뒤에 두 문제는 마지막 페이지인가요? 이건가? 없어요. 여기? 네. 지금 스텝 3의 문제가 두 문제밖에 없나요? 이건 보류합니다. 이건 너무 어렵습니다. 아까 풀었던 문제도 모의고사 30번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문제들은 조금 더 배워야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나중에 미루겠습니다. 둘 다. 네, 둘 다 미루겠습니다. 미분교사 도함수 중에 모르는 거 얘기하세요. 여자일까요? 음. 471번이나 들었습니다. 자, 471번. 471번보다 앞에는 없나요? (471번은)
짱 중요하다고 하시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어저께 수업하는 동안에 계속 괄호 속에 있는 X, 괄호 속에 들어있는 건 손댈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괄호 속에 있는 건 손볼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리미트 X의 값 2로 갔을 때 이런 두 가지 정보를 이용해서 계산을 했으면 좋겠는데 제일 먼저 하려고 하는 거는 2로 묶어준 다음에 x-2분의 fx라고 쓰겠습니다. 앞에 것만 썼습니다. 나는 이미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x가 a로 갔을 때 x-a분의 fx 빼기 fa라고 된 녀석의 값이 있어야지만 이 값을 f'a로 쓸 수 있기 때문에 2의 값은 따로 옆으로 옮겨놨습니다. 그 다음 녀석의 값은 마이너스 x-2분의 xf의2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나의 목적은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V를 적어서 네, 없던 마이너스 f를 집어넣을 건데 실은 마이너스 f만 들어간 게 아니죠. 마이너스 2f가 들어가 있는 거죠. 해서 네, 여기도 마이너스 2f를 집어넣어야지만 마이너스 2f끼리 빼서 지워질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되신 거 맞죠? 그런데 뒤에 있는 분수의 값은 공통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분자에? 공통되는 게 누구죠? X 마이너스 F2가 공통되나요? 네, 그래서 나오는 게 X 마이너스 x가 2로 갔을 때 뒤에 있는 녀석의 값이 F2로 묶어주게 되면은 x-분의 x-는 지워지나요? 이제 앞에 있는 값은 2f', 뒤에 있는 건 f2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6-5여서 답은 1이 답이네요. 시험 문제 잘 나오는 문제인데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실은. 자, 그 다음 또 풀어볼 게 몇 번인가요? 자, 숙제한 것 중에 더 이상 모르는 거 없나요? 전 없어요. 다른 분들은요? 77번이요. 77번이라고 들었습니다. 77번이 미분이 가능한 함수 fx가 있습니다. 근데 저 식에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사실은 분모의 값에 2를 대입했을 때 0이니까 분자의 값도 2를 대입했을 때 0이 나와야 됩니다. 어차피 0이니까 뒤에다가 마이너스 f라고 써도 상관없습니다. 0만 집어넣은 거니까요. 그럼 이 왼쪽에 있는 식은 f'인가요? 그래서 f'의 값이 3인 것까지 아시나요, 성준이? 네. 네. 그럼 이거 두 개 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우리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인수분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미트 x값이 2로 갔을 때 마이너스로 묶어줬습니다. x-1라고 썼고요. 마이너스 묶어준 다음에 분자의 값은 fx 곱하기 fx-2인가요? 네. 근데 어차피 f의 값이 0이니까 없던 f의 값을 집어넣어도 돼요? 그럼 결국은 이 값은 f'2. 이 값은 어차피 2 대입했더니 0이니까 마이너스 2. 근데 앞에 마이너스까지 있으니까 결국은 2f'이어서 6이라고요? 자, 그 다음 또 풀어볼 게 몇 번인가요? 모르면 빨리빨리 얘기합시다. 더 이상 없나 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선생님 7번 유형까지 진도 나갔고 8번부터 진도 안 나갔죠? 네. 8번 유형부터 진도 좀 나가겠습니다. 자, 8번 유형이 일단 이 식의 이름들은 XY라는 문자 사이의 관계식입니다. XY라는 문자 사이의 관계식을 만나면 반드시 도함수의 정의에 대입할 겁니다. XY의 관계식을 만나면 반드시 도함수의 정의에 대입할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더하기로 연결된 것 같은데? 이래봤자 이건 빼기로 연결된 거네? 왜 문제가 곱하기로 연결된 게 없지? 곱하기로 연결된 거 하나 좀 풀어줘야 되는데 헐, 다 쉬운 문제밖에 없네. 어떡해? 더하기보다는 더하기 빼기로 나오죠. 자, 이건 세 문제를 풀어드릴 생각입니다. 이 문제는 학교 시험에 매우 잘 출제되는 문제고요. 서술형 문제로 모든 학교가 시험에 출제를 꼭 하는 편입니다. 서술형을 통해서 완벽하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학교 시험에 연습을 시켜줘야 되거든, 애들한테. 그래야 수능을 보니까. 자,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도함수의 정의를 알고 있습니다. 관계식을 만나면 반드시 도함수의 정의에 대입할 겁니다. 이렇게 쓴 녀석의 값이 도함수였고, 도함수의 정의가, 현우야 도함수의 정의가 뭐야? 성준아 도함수의 정의가 뭐야? 세를 강훈아 도함수의 정의가 뭐야?
이거 왜 비교가 되지? 얘네, 씨, 나 상처 줄래. 어저께 중학교 3학년 애들 수투 수업하는데, 수투 미분 끝나고 이제 적분 들어가는데, 중3 애들, 중3 애들 6명 한 반이거든? 6명 전부 다 도함수의 정의 뭐야? 그러면 따다닥닥 얘기하는데, 너희 지금 공부에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자, 선생님이 이렇게 쓰겠습니다. 리미트 h의 값이 0으로 갔을 때 h분의 fa 플러스 h 빼기 fa가 이게 이름이 뭐죠? 이름 뭐예요? F 프라임 이름이 뭐냐고요? 동선 그러니까 fx x가 a에서의 도함수의 순간 변화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 이름, 식, 모든 거 완벽하셔야 됩니다. 네. 얘는 이름이 뭐라고요? x가 a에서의 이건 이름이 미분계수입니다. 이름을 정확히 모르면 문제가 구하라는 걸 잘못 구할 거 아니야? 대충 느낌으로 풀게 되는 거지. 수식을 배우고 이름을 배웠으면 그럼 기억하셔야죠. 마치 곱셈 공식 모르고 막 인수분해하고 이런 애들하고 똑같습니다. 모르면. 자, 두 개 값은 똑같습니다. 이거는 특정한 숫자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녀석을 임의의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 x의 값을 대입해요. a를 대입한 거는 a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a 대신에 x라고 대체하게 되면은 임의의 점 x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우리는 그 임의의 점 x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에 대해서 이 오른쪽의 녀석의 이름을 도함수라고 불렀던 것 같고요. 이 녀석의 값 전체를 도함수의 정의라고 부릅니다. 도함수의 정의는 다른 여태까지 정의든 이등변 삼각형 두 변의 길이가 똑같다. 이등변 삼각형까지는 지금까지 뭐 그런 것들 말로 얘기했잖아. 처음으로 식으로 얘기합니다. 처음으로 지금 수투에서 11년 동안 이제 11년째 수학 공부를 하는데 이제 처음으로 정의를 수식으로 얘기합니다. 고등학교 전체 과정에 수식으로 설명하는 정의 딱 두 개 있습니다. 도함수의 정의와 정적분의 정의라는 녀석은 식으로 얘기합니다. 이 두 가지만 식으로 얘기합니다. 다음부터 도함수의 정의가 뭐냐 물어보면은 얘기하셔야 됩니다. h가 0으로 갔을 때 h분의 f x 플러스 h 빼기 fx가 도함수의 정의라고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자, 머릿속에 어느 정도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도함수의 정의가 저게 도함수의 정의인데 반드시 관계식을 만나면 도함수의 정의에 대입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할 일은 1번. 요 녀석의 값이 x 플러스 h니까 y 대신에 h를 대입하는 걸 할 겁니다. y 대신에 h의 값을 대입했더니 fx 플러스 h의 값은 fx 플러스 fh라고요? h라고 하는 걸 이 괄호 속에 있는 h의 값을 쓸 때는 이거 대입할 거는 선생님 밑줄에다가 괄호 속에 있는 h가 있잖아. h를 쓸 때는 반드시 한 칸 띄고 h라고 쓸 겁니다. 자, 식을 변형하겠습니다. 대입했습니다. 대입하면 fx는 지워지나요? 분자에 뭐가 남죠? h분의 대입했더니 fh만 분자에 남나요? fx는 지워지니까요? 근데 쓸 때 괄호 속에는 h의 값을 쓸 때는 반드시 한 칸 띄고 h라고 쓸 겁니다. 왜냐면 그 자리에 0의 자리라는 생각을 못한 애들이 있어서 선생님 항상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일은 이 식에다가 x하고 y 모두 0을 대입할 생각입니다. x와 y 모두 0을 대입하게 되면 좌변값은 f형, 우변값은 f형 플러스 f형입니다. f형 하나씩 지우겠습니다. 따라서 f형의 값은 0인가요? f형의 값이 0이니까 0의 값은 없던 값을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나요? 그럼 이게 지금 a 자리에 0이 들어있으니까 얘가 누구라고요? 근데 문제 f'형은 주지 않았어요? 우리가 지금 구한 건 뭘 구했다고요? f'x의 값을 구했더니 그 값은 1이라고요? 그럼 f'이라고 하는 도함수의 값은 무조건 상수함수라는 얘기네? 상수함수니까 뭘 대입하든지 간에 결과는 1이라는 얘기인가요?
자, 똑같은 과정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총 3문제를 풀 생각입니다. 487번으로 갔습니다. 부호가 마이너스여서 한 번 더 풀어보고 있습니다. 이 식의 이름은 관계식입니다. 관계식을 만나면 반드시 도함수의 정의에 대입하셔야 됩니다. 도함수의 정의를 모르면 대입할 수가 없잖아. h의 값이 0으로 가까이 갔을 때 h분의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값이 도함수의 정의인데 제일 처음에 할 일은 y한테 뭘 대입하면 좋을까요? y의 마이너스 h의 값을 대입해야 되지 않을까요? y의 마이너스 h의 값을 대입해야지만 요게 x 플러스 h로 바뀌니까요. 대입했습니다. fx 플러스 h fx 마이너스 f 마이너스 h인가요? 이제 이 값을 대입하겠습니다. 이 값을 여기다 대입했습니다. 대입하고 나서 fx의 값을 소거하고 남은 녀석의 값은 분자에 뭐가 남죠?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f 마이너스 h가 남아요? 근데 h라고 하는 건 무조건 한 칸 띄어서 쓸 겁니다. 분자에 마이너스 f 마이너스 h가 남는데 한 칸 띄고 썼습니다. 네, 이 자리는 0의 자리입니다. 0은 없던 0을 집어넣어도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요. 이제 두 번째 할 일은 x랑 y 둘다 6대 네. 왜 0을 계속 대입하고 있냐면 나는 다음 단계를 알고 있으니까요. h가 0으로 갔을 때 h분의 f 0 플러스 h가 있으면 뒤에 f0이 있어야 되니까 이런 게 필요하니까 지금. 자, 그래서 우리는 f0의 값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x하고 y 모두 0 대입했습니다. 좌변값은 f0, 우변값은 0인가요? f0의 값은 0입니다. 그럼 없던 f0의 값을 써도 상관이 없잖아. 마이너스 f0이라고 쓰겠습니다. 0은 빼나 더하나 똑같나요? 이번엔 플러스 f0을 써야지 분자에 있는 마이너스를 분모로 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가 플러스 0이든 마이너스,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상관이 없는데 h가 빵으로 갔을 때 저기를 플러스라고 써야지만 분자의 마이너스를 분모로 보내줬을 때 f0-h 빼기 f0으로 바뀌나요? 이제 이 자리에 있는 녀석의 값이 똑같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녀석의 값이 똑같기만 하면은 우리는 A에 해당하는 것만 보고서 F'0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 F'0을 줬나요? F'1을 줬어야지. F'1을 줬나요? 우리가 지금 구한 건 F'X의 값을 구했습니다. F'X의 값은 F'0이랑 똑같습니다. 뭘 대입해도 똑같습니다. 1 대입한 게 마이너스 1이라면서요. 1 대입했더니 F'의 값은 F'0이랑 똑같을 건데 이 값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답도 마이너스 1이라고요? 지금 똑같은 문제 두 문제 풀었습니다. 이해되시는 거 맞나요? 자, 이 유형의 마지막 문제로 가겠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 책이 곱하기로 표현된 저 관계식이 없어가지고 다 더하기로만 연결된 거 가지고 좀 연습을 좀 시켜드렸으면 좋겠는데 식이 없네요. 자, 도함수의 정의로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관계식이 나왔으니까 xy라는 문자에 관계식이 나왔으니까 도함수의 정의에 대입하겠습니다. h가 0으로 갔을 때 h분의 fx 플러스 h 빼기 fx입니다. 도함수의 정의에 대입할 거라서 제일 처음에 어떻게 하자고요? y 대신에 h만 대입하면 돼요. 지금은 fx 플러스 h의 값이 fx 더하기 fh 플러스 xh x 플러스 h 마이너스입니다. 그럼 대입했습니다. 여기다 지금 대입하고 있습니다. fx의 값은 지워집니다. 남은 녀석의 값은 분자에 죄다 쓰면 되겠네. 분자에 죄다 쓸 건데 나는 머릿속에서 이미 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미트 h가 0으로 갔을 때 식의 형태 자체가 이런 구조를 가진 녀석의 값만 분자에 필요하거든. 나는 분자 이렇게 생긴 것만 필요합니다. 필요 없는 건 따로 쓰겠습니다. 자, h분의 분자에 뭐가 남죠? fh가 있어요? 이제 설명 안 해도 한 칸 띄고 쓰실 거죠? 그런데 필요 없습니다. 이딴 녀석은 필요 없습니다. 분자에. 그럼 h분의 요 녀석의 값은 약분해서 따로 쓰면 되겠는데? 요 말이 이해되시나요? h 약분해서 분수의 값을 따로 썼습니다. 필요 없으니까요. 마이너스 2의 값은 잠시 남겨놓겠습니다. 왜? 저 자리가 원래 누구의 자리인데? 여기에 0이 들어가면은 누구의 자리인데요? 마이너스 f0의 자리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f0에 해당하는 게 혹시 마이너스 2인가 확인해 보려고요. 자,
그래서 이제 하려고 하는 거는 뭘 대입하자고요? 둘 다 0 대입했습니다. F형의 값은 지금 F형 플러스 F형 마이너스 2여서 F형의 값은 2예요? F형의 값이 2기 때문에 2라고 하는 녀석의 값을 지우고 F형이라고 써도 되나요? 그 앞에 있는 녀석의 값은 F'0입니다. 앞에 거는 F'0이고 H가 0으로 가는 거지 X가 0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H한테만 0을 대입하겠습니다. H한테 0 대입했더니 지금 구한 건 도함수의 값을 구해봤더니 도함수의 값이 F'0 플러스 X의 제곱이어서 내가 필요한 건 F'5의 값이 필요합니다. 근데 알려준 건 F'0을 주지 않았습니다. 2 대입하겠습니다. 2 대입했더니 F'의 값은 F'0 플러스 하니까 이 값이 지금 6이었으면 좋겠다고요? 그럼 F'의 값은 2예요? 그럼 도함수의 값이 X제곱 플러스인가요? 5 대입했습니다. 27인가요? 똑같은 유형 3개나 연습시켜드렸습니다. 이 정도면 터득했을 것 같습니다. 학교 시험에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학교 이거 시험이 출제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수업하는 것 중에, 오늘 3시간 수업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완벽하게 터득되셔야 됩니다. 자, 다음 유형으로 왔습니다. 미분 계수는, 요게 지금 미분 계수라고요? 미분 계수는 리미트 x의 값이 a로 갔을 때 x-a분의 fx-fa, 얘가 이름이 뭐라고요? 이름 네, x가 a에서의 순간 변화율이라고요? 미분 계수와 순간 변화율은 똑같습니다. 순간 변화율은 하나 더 있죠. 리미트 h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미분 계수의 기하적인 의미는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491번으로 갔습니다. 491번 문제가 함수 fx가 있는데 그림과 같았을 때 가장 큰 값을 구하러 갑니다. 첫 번째, F'A는 A점의 접선의 기울기인데 A점의 접선의 기울기는 잘은 모르지만 0보다 클지 작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대충 눈치상으로는 0처럼 보이는데 X축이 평행해 보이는데 근데 다른 X축이 정말 평행한지 모릅니다. 0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B에서 접선의 기울기도 0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C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양수야 음수야? 네, C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음수입니다. 그럼 이 세 개 중에 제일 작은 녀석의 값은 F'C가 제일 작은 건가요? 두 번째, A부터 B까지 사이의 평균배열. A, B 사이의 평균배열은 평균배열의 기하적 의미가 뭐였죠? A부터 B까지. A하고 B 사이의 기울기인가요? 이건 양수네요. 그 다음 B하고 C 사이의 평균배열은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인가요? 그럼 답이 몇 번이 제일 큰 거야? 네, 4번이 양수값으로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유형의 마지막으로 왔습니다. 자, 기울기의 대소관계를 따지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일단 알고 있는 사실은 A하고 B의 값이 양수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억에서 물어본 질문이 BFA의 값하고 AFB의 값 중에 누가 더 큰지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 질문은 AB가 어차피 양수기 때문에 AB로 양비를 나누기 한 A분의 FA의 값이랑 B분의 FB 중에 B분의 FB가 더 큰지 물어본 건가요? 그런데 여기 뒤에다 0을 써보겠습니다. 없는 값이었는데 이 뒤에다 0분의 0을 써보겠습니다. 없던 마이너스 0이 들어도 상관없잖아. 그럼 이 왼쪽에 있는 게 뭐 어떤 의미야? 이게 뭘 의미하죠? 평균 변화. A부터 0,0과 A,F 사이의 기울기인가요? 0,0과 A,F 사이의 기울기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녀석의 값은 0,0과 B,F 사이의 기울기인가요? 앞에 게 기울기가 큰 거야? 뒤에 게 기울기가 큰 거야? 네, 앞에 게 더 가파르네요. 그럼 이건 맞는 거야? 틀린 거야? 앞에 게 크기 때문에 틀린 거죠? 두 번째로 갔습니다. 창빈아 자꾸 설명하는데 어딜 쳐다보죠? 자, 니은으로 갔습니다. 니은의 녀석의 값은 B-A의 보호부터 따지겠습니다. B-A의 보호가 뭐죠? 양수인가요? B가 더 크다고 했으니까 B-A의 값이 양수입니다. 양변을 문제가 물어본 질문 자체가 양변을 B-A로 나누기 했을 때 양수값으로 나누기 했으니까 부동방이 안 바뀌잖아. 문제의 질문은 이걸 물어보는 건가요?
AB 두 점 사이의 기울기에 대해서 묻는 것 같은데 AB의 두 점 사이의 기울기라고 한다면 그 녀석의 값은 요게 지금 AB 두 점 사이의 기울기라고요? 네, 1부터 4까지. 근데 1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이 선의 기울기인가요? 네. 그럼 1보다 작으니까 틀린 건가요? 네. 그럼 답은 당연히 디귿이겠네? A점의 접선의 기울기와 B점의 기울기의 값을 물어봤습니다. A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좀 더 가파라 보이고요. B점에서 기울기가 더 완만한 건가? A에서의 기울기가 더 큰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유형으로 넘어갔습니다. 다음 유형에서는 미분 가능 조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 줄여야 돼? 선생님이, 맞아. 앞에 내용 정리할 때 선생님이 미분 가능할 조건에 대해서 설명 안 했거든? 자,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선생님이 지금 그림을 갖다 그리고 있는 거는 절대값 x의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함수 fx의 값이 절대값 x라고 한다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0보다 컸을 땐 기울기 1인 직선, 0보다 작을 땐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직선인가요? 네. 선생님이 궁금한 건 이 함수는 0에서 연속인가요? 속이에요. 이 함수는 0에서 미분이 가능한가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기울기 달라져서 안 돼요. 그럼 미분이 가능한지 물어봤을 때는 함수가 x가 a에서 fx의 값이 미분이 가능하려면 이 표현은 f'a의 값이 존재한다는 표현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미분 계수라고 하는 녀석은 미분이 가능했을 때만 그 값이 존재합니다. 미분이 가능하다는 표현과 미분 계수가 존재한다는 표현은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면 미분 계수는 누구랑 똑같다고요? 순간 변화예요. 미분 계수는 순간 변화율과 똑같습니다. 미분이 가능하려면 순간 변화율 값도 존재해야 되겠네요? 근데 순간 변화율 종류는 두 가지가 있었잖아. 리미트 h의 값이 0으로 갔을 때 h분의 fa 플러스 h 빼기 fa도 a에서의 순간 변화율이었고요. 위에 게 존재하든 밑에 게 존재하든 존재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순간 변화율 자체는 일종의 극한입니다. 순간 변화율 값이 일종의 극한이기 때문에 순간 변화율 값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렇지 우극한 자극한이 같아야지만 극한값은 존재하는 거라서 이렇게 된 녀석의 값이 같아야지만 A에서의 순간 변화율 값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A 플러스일 때와 A 마이너스일 때 같아야 될 것 같습니다. 즉 A라고 하는 값의 왼쪽과 오른쪽의 접선의 기울기가 같아야 됩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쪽에서 갔을 때 접선의 기울기는 이런 데 있는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다 누구예요? 접선은 이렇게 그려야 될 것 같은데 1차계끔? 접선의 기울기가 누군데요? 1인가요? 하지만 0의 왼쪽의 접선의 기울기는 누군데요? 마이너스 1인가요? 그럼 0에 정말 0에 가까워져도 오른쪽에서 0에 가까워졌을 때 기울기는 1 왼쪽에서 0에 가까워지면 접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니까 이 두 개 값이 같지 않은 거겠네요. 그럼 이건 미분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순간 변화율 값이 h로 표현한 식이었을 때도 h라는 녀석의 값이 0 마이너스로 갔을 때와 h라는 녀석의 값이 0 플러스로 갔을 때 같아야지만 우리는 미분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냐면 대부분의 미분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는 그림을 갖다 그려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조금이라도 꺾어진 부분이 있을 때 꺾인 점이 있을 때는 그 점에서 항상 미분이 불가능합니다. 그림상에서는. 하지만 그림을 그리지 못했을 때는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 8, 90%의 문제는 여기다 대입한 문제가 풀립니다. 이게 등호가 성립한 미분과는 등호가 성립하지 않으면 미분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기다 대입해서 문제가 안 풀리는 문제가 가끔 있습니다. 모의고사 문제 어려운 문제는 여기다 대입해서 안 풀릴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H한테 대입해야지 문제가 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수능에서 수능 30문제 중에서 미분 가능성의 문제가 출제된다면 그건 30개 문제 중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평상시에 학교 시험 보기 위해서 준비하는 미분 가능성의 문제는 쉬운 문제인데 모의고사에 출제되는 미분 가능성의 문제는 아주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시험 문제 풀 때 가급적이면 식을 이용해서 자꾸자꾸 자기 손으로 푸는 연습을 해야지만 수능에서 문제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손으로 절대 연습하지 않는 애들이 있거든? 귀찮으니까 선생님도 이거 엄청 귀찮거든. 수식이 많아서 쓰기 귀찮고요. 수식을 쓴 다음에 그 다음 항으로 조금씩 다음 줄로 이어서 계산하는 것 자체가 시간이 많이 걸려서 되게 귀찮지만 하셔야 됩니다. 근데 선생님이 한 가지 설명을 좀 빼먹었거든. 함수가 만약에 불연속이라고 한다면 지금 연속인 것 중에는 꺾어진 점에서 미분이 불가능한데 원래 그래프가 불연속이라고 한다면 불연속이면 불연속인 부분에서는 네, 미분이 되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집합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함수가 있는데 함수 중에는 연속인 함수가 있고요. 불연속인 함수가 있습니다. 연속인 함수가 있고요. 불연속인 함수가 있습니다. 연속인 것 속에 미분이 가능한 함수가 있고요. 미분이 불가능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P라고 한 집합이 Q라는 집합에 포함됐을 때 명제는 P면 Q이다가 참인가요? 미분이 가능한 녀석의 값이 연속인 거에 포함되기 때문에 미분이 가능하면 연속함수인 거죠. 하지만 연속이라고 해서 미분이 가능하진 않아요. 연속인 것 중에는 미분이 불가능한 것도 있습니다. 그럼 이 영역에 들어가는 녀석의 값이 뾰족한 녀석이고요. 연속이긴 하지만 미분이 불가능한 건 뾰족한 거고요. 불연속인 녀석의 값은 당연히 미분이 불가능합니다.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자,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한동안은 수식에 충실하겠습니다. 너희가 문제를 풀 때 수능과 결국은 지금 수학을 공부하는 거는 수능에서 30문제를 푸는 것 중에서 적은 개수를 틀려가지고 대학을 가기 위함이잖아. 학교 시험 개 망해도 수능 잘 보거나 수련논술을 잘하면 대학 가는 거잖아. 그래서 수능에서 30개 중에 한 문제를 맞추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평상시에 연습할 때 수식을 꼬박꼬박 쓰시고 문제를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분이 가능하면 연속이라고요? 연속인 함수 속에는 미분이 가능한 함수가 들어있기 때문에 미분이 가능한 것은 연속입니다. 모든 실수에서 미분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실수에서 미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2에서 지금 불연속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불연속이면 미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첫 번째는 연속일 조건을 먼저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2에서 당연히 연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연속이 되려면 극한값과 함수값이 똑같나요? 제일 처음에 함수값이 누구죠? 2 플러스 함수값은 위에다 2를 대입하나요? 우욱한이 누구죠? 같아요. 네, 우욱한 요거니까 밑에 건 자극한이네요? 2에서의 자극한이 누구예요? 2 플러스 뭐야? A를 구할 수가 없네요. 우욱한 자극한다 2A 플러스 4네요. 두 번째, 이제 미분 가능성을 생각할 겁니다. X가 2에서 미분이 가능하대 문제가 미분이 가능한지 물어본 게 아니라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할 일은 뭔데요? 리미트 X가 2 마이너스로 갔을 때 X-2분의 fx-f이라고요? 리미트 X라는 셋값 2 플러스로 갔을 때 X-2분의 fx-f입니다.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이 두 식을 생략하고 써도 괜찮을 것 같아. 니네 선생님이 지금 함수값, 극한값 얘기했을 때 수식 안수도 이해하잖아. 머릿속에 개념을 간단히 붙들고 있으면은 앞에 거 안 쓰고 풀어도 되니까 좀 풀이가 줄어들 것 같긴 합니다. 2 마이너스로 갔을 때 뭘 대입하라고요? fx가 누구라고요? 2보다 작으면 아래 거 대입하라고요? f한테 2 대입한 건 4 플러스 2인가요? 네 2는 소거했습니다. 약분했습니다. 플러스 거기다 2 대입했습니다. 4 그 다음 거 계산하고 있습니다.
리미트 x의 값이 2 플러스로 갔을 때는 x-2분의 x의 값을 대입했더니 ax 플러스 4인가요? 2 대입 함수 값은 4 플러스 2이고요. 4의 값은 지웠고 남은 녀석의 값은 a로 묶어주면 x-2입니다. a만 남나요? 두 개 값이 똑같아야지 미분이 가능하니까 a의 값은 4네요. 이해되신 거 맞으세요? 네, 여기서 끊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이번에 H로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502번이 뭐 똑같네. 모든 실수에서 미분이 가능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모든 실수에서 미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좀 고통스럽겠다. H로 풀면. 자, 모든 실수에서 미분이 가능했을 때 1에서 당연히 연속일 겁니다. 선생님 수식은 안 쓰겠습니다. 함수값이 누구예요? 위에 거한테 1 대입할 거니까 이건가요? 우극한도 똑같나요? 네, 4. 좌극한은 4인가요? 이렇게만 얘기해도 이해될 걸 믿습니다. 되는 거 맞으세요? 이게 함수값이라고요? 1 대입한 함수값? 두 번째 x가 1에서 미분이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x가 1로 갔을 때로 푸는 게 더 쉬운데 h 연습해야 되니까 h로 풀겠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x의 값이 1로 갔을 때로 문제를 풀 건데 이거는 0으로 갔을 때로 풀겠습니다. h가 0으로 갔을 때로 풀겠습니다. h분의 f1 플러스 h 마이너스 f1로 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1 플러스 h를 대입한 거에서 1 대입한 걸 빼야 되는 거네. 첫 번째 건 리미트 h의 값이 0 마이너스로 갔을 때 h분의 위에 거야 밑에 거야? 0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1 마이너스니까 밑에 거에다 대입할 겁니다. 밑에 거한테 대입하겠습니다. 3 곱하기 1 플러스 h의 제곱 플러스 1입니다. 거기서 1 대입한 함수값인 2 플러스 4 대입한 게 낫겠다. 이것도 어차피 f1이고 4도 f1이니까 2 플러스 a 플러스 b를 대입하면 불편할 것 같고요. 4를 대입한 게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분자의 값을 전개했더니 3h의 제곱 플러스 6h 4는 지워지나요? h 약분했습니다. h 약분했더니 h가 빵 플러스로 왔을 때 빵 마이너스로 왔을 때 3h 플러스 6인가요? 네. 빵 대입한 극한값은 6입니다. 두 번째로 갔습니다. h의 값이 0 플러스로 갔을 때 이건 좀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위에 거한테 1 플러스 h 대입하고 있습니다. 2 곱하기 1 플러스 h의 세제곱 a 곱하기 1 플러스 h의 제곱 b 곱하기 1 플러스 h 지금은 1 대입한 값을 4라고 쓰면 안 되겠다. a, b가 있으니까. 쓰려고 하는 녀석 값은 지금 1 대입한 2 플러스 a 플러스 b의 값을 대입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신 거 맞나요? 이제 고통스럽습니다. 리미트 h의 값이 0 플러스로 갔을 때 분자의 값 산수하려고요. 첫 번째 2h의 세제곱 두 번째 6h의 제곱 그 다음에 또 6h 2의 값은 소거했습니다. 창빈아 a의 값도 소거했습니다. bh가 남고요. b는 소거했습니다. h 약분하겠습니다. 리미트 h의 값이 0 플러스로 갔을 때 약분했더니 남은 녀석의 값이 어차피 h한테 빵 대입하면 다 지워집니다. 남은 녀석의 값은 6 플러스 2 플러스 b인가요? 그 값 이거랑 똑같다고요? 따라서 2 플러스 b의 값은 0인가요? a 플러스 b의 값은 2였습니다. 뺐습니다. a의 값은 마이너스입니다. b의 값은 4예요? 그때 a, b 고백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건 뭐라고요? x의 값이 a로 갔을 때가 훨씬 쉽다고요? 그런데 문제가 있다고요.
우리가 푸는 문제는 어떤 문제를 풀게 되냐면 지금 현재 풀었던 문제는 초급 수준의 문제야.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쉬운 수준의 문제고요. 정말 어려운 것들은 함수 f가 누군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또는 함수 fx도 알려주지 않고 gx도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를 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엄청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쉬운 문제를 풀 때 충분히 수식을 정확하게 쓰고 연습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불성실한 사람은 절대로 수능에서 문제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집에서 꼭 수식을 쓰면서 손으로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갔습니다.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다음에서 객관식이 0에서 연속이지만 미분이 가능하지 않은 걸 찾으러 갑니다. 근데 이런 녀석은 수식으로 풀게 되면은 풀이가 하나하나 할 때마다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오면 반드시 그림을 그려서 문제를 풀 겁니다. 첫 번째 거 그림 그렸습니다. 첫 번째 건 포물선인가요? 원래 우리는 연속이 되지만 미분이 불가능하려면 뾰족했을 때 연속이지만 미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첫 번째 건 뾰족한 점이 없습니다. 두 번째 거는 0에서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첫 번째 거는 연속이고 미분이 가능해서 안 되고요. 두 번째 건 불연속이니까 안 됩니다. 세 번째 건 어떻게 하죠? 루트 제곱은 뭐랑 똑같죠? 절대값이랑 똑같았어요. 그림은 V인가요? 그럼 세 번째 게 연속이면 미분이 불가능한 경우겠네. 네 번째 건 뭐야? 절대값 x제곱이 누구죠? 절대값 있는 거의 제곱과 절대값 없는 거의 제곱은 똑같죠? 그래서 이건 그냥 포물선입니다. 연속도 되고 미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세 번째, 다섯 번째 건 0보다 컸을 때가 누구죠? X세제곱 0보다 컸을 때가 x의 세제곱이라고요? 0보다 컸을 때는 x의 삼성을 그렸습니다. 0보다 작을 때가 누구죠? 마이너스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의 세제곱인가요? 그럼 이 점에서 연속이고 뾰족하지 않네요. 그래서 미분이 가능합니다. 답은 3번입니다. 유형의 마지막 문제로 가겠습니다. 509번이 마찬가지겠네. 그림을 그려서 판단하는 문제의 유형이네. 첫 번째 그림 그렸습니다. 첫 번째 건 상수함수잖아. 상수함수면은 연속이고 미분이 가능한가요? 우리가 찾는 답은 아닙니다. 두 번째 건 0보다 컸을 때가 누구죠? X제곱 0보다 컸을 때는 x제곱,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 연속이고 미분이 가능한가요? 네 세 번째 거는 0보다 컸을 때가 누구야? X 0보다 컸을 때는 2x, 0보다 작을 때는 그럼 이건 꺾어져 있나요? 0에서 꺾어져 있으니까 연속이지만 미분은 불가능합니다. 네 번째 건 0보다 컸을 때 누구죠? X 0보다 컸을 때 누구죠? 1 네, 0보다 컸을 때 1입니다. 0보다 작을 때는 누구죠? 마이너스 0에서는 함수값이 없죠? 네 0에서 불연속이죠? 불연속이니까 연속이면서 미분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다섯 번째 건 그냥 포물선인가요? 네 자, 다음 유형으로 가겠습니다. 다음에서 x가 a에서 미분이 가능한 걸 찾으세요. a에서 미분이 가능한 게 몇 번이죠? 몇 번이 답이냐고요? 네, 1번이죠? 나머지 것들은 불연속이거나 뾰족한 녀석이니까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유형의 마지막 문제가 514번 514번까지 하고 나서 이제 확률과 통계로 넘어가겠습니다. 514번은 수식으로 주어진 거에 대해서 의미를 파악하신 다음에 문제를 풀라고 합니다. 되게 쉽네? 얘는 앞에 있는 건 극한값, 뒤에 있는 건 함수값입니다. 극한값과 함수값이 똑같도록 한 a라고 합니다. 즉, 이 a는 어떤 a라고요? 연속인 값을 얘기하는 건가요? 그럼 이 집합은 누가 원소야? 언제 연속이야? 언제 연속이냐고요?
4가 아니고 네, 4 빼고 나머지는 연속인가요? 0부터 8까지 숫자 중에 4만 빼고 된다고요? 그럼 0부터 4까지 하고 4부터 8까지겠네? 두 번째 걸로 갔습니다. 두 번째 거는 A의 왼쪽과 A의 오른쪽의 순간변이 똑같다면서요. 그럼 이 A는 어떤 A라고요? 그럼 미분이 가능한 건 언제 미분이 가능한데요? 그러니까 누구누구 빼면 돼요? 2랑 4요. 그럼 0부터 A의 값은 2까지, 2부터 4까지, 4부터 8까지라고요? 원래 이건 컴마라고 쓰면 안 됩니다. 또 눈이라고 써야 됩니다. 귀찮아서 컴마라고 썼습니다. 빼라면서요. A 유집합, B 여집합의 값을 구하라니까 지금 A 집합에서 B 집합 빼라고 합니다. A 집합은 4를 제외한 숫자들이고 이거는 2하고 4를 제외한 숫자들이죠. A에서 B를 빼면 뭐가 남죠? A에서 B요. A 집합의 원소들 중에 B 집합의 원소들을 제거하면은 뭐가 남죠? 2랑 4 빼고다. 2를 제외한 0과 8 사이에 있는 숫자들이 있습니다. 2하고 4를 제외한 숫자들이 있습니다. A에서 B 집합을 빼면 뭐가 남냐고요? 2랑 4. 자꾸 왜 그러죠? 아니 숫자가 여러 개 있는데 2 빼고 숫자 나머지 숫자는 다 있다며. 이건 2하고 4 빼고 나머지 숫자 다 있고 그럼 빼면 뭐가 남냐고. 2를 뺀 적이 있어 없어? 2는 뺀 적이 없잖아. 그럼 뭐가 남아? 그때 모든 원소 합의값이 누구야? 4는 원래 없었고 이것도 4가 없으니까 4는 원래 없었으니까 뺄 필요도 없죠. 빼고 남은 건 2밖에 안 남죠? 니네 지금 이해되신 거 맞나요? 자, 여기까지 하면 수학2 고난도 문제까지도 알아서 풀어서 오세요. 몇 일까지예요? 이거는 다음 수요일까지 풀어오시면 됩니다. 이제 확률과 통계로 넘어가겠습니다.